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000원을 또 돌파가 됩니다.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목표가는 34,000원이 된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DIC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C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에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전기차 올인. 여기 보면은 현대자동차 내 R&D 센터가 있어요. 엔진 개발 부서. R&D 센터 내에 엔진 개발 부서가 있는데 이 엔진 개발 센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전기차 개발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한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기와 연관된 전기차 부품업체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유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뭐 DIC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어쨌든 뭐 한원 시스템도 일단은 강세였고요.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한원 시스템보다는 이제 앞으로 현대위아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열관리 시스템을 2022년까지 한원 시스템이 공급을 하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현대위아가 담당을 합니다. 개수도 납품 개수도 더 많아지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엔진 개발 부서를 전격 폐지를 하고, 지금 어쨌든 내연기관차가 나오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을 없애게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그러니까 이제 경유든 휘발유든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 개발은 이제 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기차 전동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발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독일 3사, 독 3사라고 그러죠. 독 3사, 그리고 일본 업체들 때문에 점유율을 지금 상태에서 더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요타 100을 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고급차 같은 경우는 독일 벤츠라든지 이쪽을 뚫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유는 엔진 리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현대차 같은 게 GDI 엔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엔진 리콜 비용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이 돈을 전기차 전동화 부품 쪽으로, 전기 모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연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동화 부품 쪽으로 갈 건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동화 쪽으로 가속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종목이 또 수혜주일까? 주식시장 그게 관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DIC가 상한가에 간 겁니다. 그래서 DIC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을 포함을 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산할 예정이고 현대차 쪽으로 납품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향적인 전기차 전환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기술적인 부분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거의 죽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 요런 거는 제가 이전에도 좋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보면은 중간에 뭐 거래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상한가, 이런 것들은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거의 악성 매도 물량이 거의 죽었죠. 악성 매도 물량이 거의 출회가 안 되죠. 그리고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가 발생된 거, 이 상한가는 상승의 출발점. 횡보를 하거나 주가를 하락하게 할 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상한가가 나오는 것들은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D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지난 12월달 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작년 주가 상승이 나오다가 올 연초에
22,000원 부근. 그러니까 24,000원까지 가긴 했지만 22,000원 부근이 저항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 부근에서 삼중천정이라 그러죠. 만들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됐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은 22,000원, 22,000원, 22,000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22,000원을 또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인 거예요.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공략이 필요한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패턴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에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21선 지지, 21선 지지, 그리고 5일선으로 지지 라인이 바뀌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고 21선 지지력을 보이다가 21선에서 5일선으로 올라타는지 여부를 보면 돼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러면 주가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골든크로스가 나고 21선 지지력을 보이다가 5일선을 올라타고 5일선을 올라타게 되면서 이제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히든 종목이 히든 종목이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은 일단 16,000원에서 22,000원, 그럼 6,000원, 28,000원. 박스권 상당히 28,000원이거든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조정 구간이 들어갔고 28,000원 돌파 여부만 보게 되면 또 박스권 상단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34,000원이 다음 목표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22,000원대가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이 가능하고 박스권 상단인 28,000원 돌파 여부만 보면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